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독고독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Q&A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맨날 나레이션을 편집할 때 하다가 카메라랑 찍으면서 바로바로 녹음하려고 하니까 진짜 적응이 안 되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 찍으려고 Q&A 예전에 했던 걸 한번 찾아서 봤는데 그 조회수가 20만이나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2년 동안 시간도 많이 지나고 여러모로 바뀐 것도 많고 해가지고 Q&A를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이랑 인스타그램 스토리로 받았고요. 사실 제가 인스타에서만 가끔 얘기했었는데 몰래 1년 동안 야금야금 에세이를 하나 썼어요. 되게 열심히 썼는데 이게 출판일자가 잡혀가지고 오늘 에세이 관련 질문도 몇 개 같이 받았어요. 되게 이쁘지 않나요? 잠깐 홍보하자면 오늘부터 펀딩으로 구매 가능하고요. 발송은 20일부터 된다고 합니다. 아직 하고 싶은 걸 찾지 못한 분들이나 나에게 확신이 없으신 분들, 행복을 찾는 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썼고 초판기념 사인이랑 굿즈도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시작 계기. 유튜브는 처음에 원래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새벽에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업로드 버튼을 눌러버린 거예요. 그 휴대폰에 있는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그걸 잘못 눌렀는데 이제 최신에 찍은 영상들이 따다다닥 보이길래 아침에 붓기 영상을 체크한 게 있어요. 그냥 들어온 김에 한번 올려놔 볼까? 해가지고 2초인가 4초인가도 안 되는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걸 올리고 자고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니까 유튜브에서 알람이 막 엄청 와 있길래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가 보니까 그 영상이 조회수가 40만인가 45만인가가 나온 거예요. 그때가 유튜브 쇼츠가 처음 시작될 때여가지고 짧은 영상들을 밀어주기 시작했었나봐요. 네. 그래서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길래 되게 신기하다 이러고 있다가 다음날도 올려봤죠. 다음날도 이제 출근하기 전에 셀카 하나 찍고 올려봤는데 그것도 막 몇만 나오고 그 다음날도 찍어서 올려봤는데 몇천. 그렇게 재밌으니까 그 숫자가 늘어나는 게 재밌으니까 맨날 셀카를 그냥 거울 셀카 찍어서 올리고 아니면 그냥 갤러리에 있는 거 올리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러니까 막 구독자가 막 100명이 생겼다가 1000명이 생겼다가 막 10,000명이 생겼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신기하다. 근데 댓글에 좋은 말이 엄청나게 많았고 영상을 기다려요. 팬분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재밌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도 만들어가지고 소통도 하고 틱톡 계정도 만들어서 틱톡에서도 소통을 하고 하다가 제가 원래 꿈이 PD였는데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많은데 재밌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싶어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1월 1일부터 이제 진짜 영상 기획을 해서 업로드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 업로드를 정해서 그냥 하루 종일 영상 만드는 일에만 신경을 써서 이제 일과 시간 빼고는 다 영상 만드는데 집중을 해보니까 막 구독자분들이 더 늘어나고 영상이 재밌다고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계속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본명이 뭔가요? 저 본명은 이준혁입니다. 왜 독고독으로 지었나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꿈이 PD였으니까 난 나중에 유튜버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만 했어요. 생각만 하고 그래서 그 유튜브 계정을 보면은 원래 준혁이 이렇게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유튜브 계정 채널이. 그래서 근데 유튜버가 되려면 이 이름은 너무 평범하다. 좀 특이한 닉네임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싶었는데 근데 뭔가 사람 이름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성을 찾다가 독고라는 성이 좀 특이한 것 같아가지고 성은 독고로 하자. 뒷 이름은 뭐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이틀인가 3일인가 고민을 해도 생각이 안 나길래 그냥 앞에가 독이니까 똑같이 독고독으로 끝내버리자 해서 독고독이 됐습니다. 뒤에 이름이 독고독 채널인 이유는 그때 유튜브 채널 대부분이 무슨 땡땡땡 TV 땡땡땡 유튜브 이런 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짓는 게 유행이었어가지고 똑같이 하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독고독 채널로 해봤습니다. 자, 3번째 다이어트 진행 상황 알려주세요. 이 다이어트는 제가 15kg까지 뺐었거든요. 15kg까지 뺐었는데 제가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게 이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맛있는 거 먹는 걸로 푼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영상에 빨리 댓글 적으러 가십시오. 머리는 얼마나 기르셨나요? 머리는 제가 카카오톡에다가 표시를 해놨었거든요. 얼마나 길렀는지. 지금 1441일 길렀습니다. 머리를 기르면서 길이를 자른 적은 아니었고 그냥 아이비리 컷인 상태에서 쭉 길렀는데 지금 머리가 앞머리도 생기고 막 옆머리도 이렇게 있고 한데 이거 다 그냥 끊어진 겁니다. 탈색을 해가지고 끊어져 버렸어요.
네. 머리 자르실 생각 없으신가요? 머리는 자를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머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게 또 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직 자를 생각은 없습니다. 머리는 왜 그 색으로 하셨나요? 머리는 원래 제가 셀프 염색을 잘못해가지고 위에 머리는 검은색인데 밑에 머리는 갈색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블루블랙으로 덮고 싶다 해가지고 미용실에 갔었는데 미용실에서 블루블랙을 하려면 탈색을 가볍게 한 번이라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탈색을 했어요. 탈색을 하고 이제 블루블랙으로 덮었는데 이게 파란색이 금방 빠지니까 카키색 느낌으로 나가지고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있다가 다시 미용실에 가가지고 이거 그냥 검은색으로 덮어주세요 라고 하러 갔는데 그때 미용사 선생님이 이거 탈색 한 번 했는데 검은색으로 덮는 거 너무 아깝지 않겠냐고, 탈색한 김에 조금 더 밝은 색 같은 것도 해보고 해라 그래가지고 백금발을 했죠. 근데 백금발을 한 번 하니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뿌리 좀 자라면 다시 뿌리 탈색하고 뿌리 자라면 다시 뿌리 탈색하고 했다가 지금까지 머리가 한 1, 2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MBTI는 원래 ENTP였는데 INTP로 바뀌었어요. 근데 최근에 재본 건 아닌데 1년 전에 재봤을 때 INTP로 바뀌었었습니다. 최근에 자주 듣는 노래는 그 이찬혁 씨의 파노라마라는 노래를 자주 듣습니다. 그게 최근에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한번 다시 들어봤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와 소리 내면서 그냥 계속 그것만 듣고 있습니다. 다음, 진짜 도련님인가요? 아마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아마 금수저인지 아닌지 묻는 내용이겠죠? 금수저는 아닙니다. 막 엄청 가난하게 살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먹고 살만은 했고 아마 컨텐츠에 쓰는 비용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컨텐츠에 나오는 건 다 전부 제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20살 이후로는 딱히 도움받은 건 없고 20살 이후로 컨텐츠 비용이나 자취방이나 이런 거는 전부 제가 번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련님이라는 호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솔직히 즐기고 계신가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댓글에 막 저보고 도련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다. 되게 좋다. 약간 왕자님 같고 공주님 같고 막 좋은 말이잖아요. 도련님이 하면은 되게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되게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저는 그냥 팬분들이 주접 멘트 같은 거 떠는 걸로 그냥 밈 같은 건 줄 알았어요. 그냥 한 명이 쓰니까 다 같이 쓰는 듯한 밈인 줄 알았는데 다 알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본 분들이 아니라 중간에 아니면 최근에 보신 분들은 댓글에다 도련님이라고 하니까 진짜 제가 막 재벌 3세 도련님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생겼냐면은 댓글에 그런 말도 되게 많았어요. 이 사람은 소속사에서 운영하는 배우고 소속사에서 제작비 같은 거 대준다, 협찬으로 다닌다, 또는 뭐 비슷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얘는 배우고 소속사에서 돈을 내준다 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부 제 돈으로 하고 있고요. 전부 제 돈으로 하고 있고 소속사 이런 거는 뭐 MCN에 소속돼 있냐도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MCN이 있기는 있는데 MCN이 파트너십으로 여러 회사랑 맺어져 있고 뭐 그 중에서 제가 만든 회사도 있고 근데 MCN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촬영을 도와주거나 제작비를 지원해주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광고 대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중간에 광고주와 저와 연결해주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떼가지고 가고 딱 요 정도지 뭐 더 도움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심지어 대부분 다 제가 만든 회사로 와가지고 뭐 없습니다. 도움받고 그런 거. 용돈은 얼마나 받으시나요? 용돈은 안 받습니다. 받은 적 그러니까 20살 되기 전까지는 10만 원씩 받았었고 여러 어른들한테 받는 거 다 합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교통비도 하고 간식도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그렇게 받았고 20살 이후에는 20살 때만 그 대학교가 거리가 있어가지고 대학교 가는 교통비 25만 원 받았었습니다. 한 달에. 근데 그 이후로는 받은 거 없어요. 본업이 뭔가요? 본업은 유튜브가 메인이고요. 유튜브를 제일 열심히 하고 유튜브 대부분의 수입도 유튜브로 나가지고 유튜브 제작비에다 쓰고 그 외에는 사업도 조그맣게 하고는 있는데 그게 매출이 좋지가 않아요. 매출이 좋지가 않아서 사실 그거는 거의 적자여가지고 그거는 아직 뭔지는 안 밝히겠습니다. 근데 그거랑 가끔 컨설팅 같은 거 오면은 뭐 유튜브 컨설팅이나 아니면 다른 컨설팅이나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도 진짜 조금 수익이 나고 그 정도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모습과 현실 생활의 갭은 평소에 무슨 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유튜브 영상에서 맨날 놀러 다니니까 제가 맨날 놀러 다니는 줄만 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니고 그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거는 진짜 한 5%에서 10% 정도고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유튜브 영상을 일주일에 6개에서 7개 정도 촬영하거든요. 올리는 거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영상을 4편은 올리는데 촬영은 6개에서 7개 정도 하고 나머지 재미없는 건 그냥 버려버려요, 영상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릴 일상이 일주일 내내 반복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아침에 9시쯤 일어나는데 9시에 일어나서 씻고 메이크업하고 가끔 귀찮은 날은 머리는 안 감고 이제 그러고 걸어서 사무실에 출근합니다. 사무실이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진짜 가기 싫어요. 아무튼 출근하면 이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장소랑 일을 하고 있겠죠. 그럼 이제 그거 한번 쓱 보고 이번에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찾아봐 주세요, 그런 거를 알려주고 촬영 시간이 됩니다. 촬영은 보통 전날이나 전전날에 일정이 잡히는데 이게 그냥 촬영을 이게 어떤 장소를 찾았다 하고 그냥 막 촬영을 가다 보면은 거부당하는 일도 되게 많고 손님분들이 피해받는 일도 많아가지고 전화를 항상 하고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광고가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가게를 제가 통째로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1시간에 보통 1시간 동안 올 손님 양을 계산해가지고 대관비를 드리고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광고가 아니에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돈을 더 내고 촬영해요. 중간에 샜는데 이렇게 촬영 장소가 잡히면은 이제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차는 보통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이용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용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촬영 시간이 되면은 기사님이 와주십니다. 와주시고 촬영을 하러 가는데 제가 그 이동하는 시간을 너무 아까워해요. 차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차에서는 보통 기획을 하죠. 그날 찍을 거를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를 다 검색해 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구나를 알고 기획을 하고 콘티를 짜가지고 갑니다. 콘티가 없으면은 촬영할 때도 힘들고 편집할 때도 힘들어요. 그래서 한 80-90%는 콘티를 짜가지고 가고 촬영지에 내리면은 촬영은 얼마 안 걸려요. 촬영은 보통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걸리면은 촬영하고 다시 집에 오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별로. 그럼 이제 오는 차 안에서 밀린 연락을 봅니다. 메일 온 것도 확인하고 전화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차에 탈 때 항상 노트북을 챙겨 다니는데 전화해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편집을 또 시작합니다. 그럼 보통 다시 6시, 7시쯤 사무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유튜브 말고 다른 사업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관련된 일을 시작해요. 이제 그거 관련 일도 하고 뭐 컨설팅 들어온 거 있으면 그거 관련된 일을 하고 한 10시나 11시쯤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서 저녁 먹고 한 30분 정도 마인크래프트 하면서 쉬다가 이제 강아지랑 산책 한번 하고 이제 편집을 시작해야죠. 저희 채널은 제가 편집을 다 해가지고 보통 편집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그럼 새벽 3시에서 4시쯤에 일이 끝나요. 일 끝나면은 제가 운영하는 마인크래프트 서버가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서버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팬분들 뭐 지으셨나 뭐 새로운 거 건축된 거 있나 하고 뭐 서버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하고 다시 잡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날 아침 9시 일어나죠. 이게 일주일 내내 반복됩니다. 근데 가끔 해외 영상 같은 거 찍고 그러면은 막 하루에 2개 찍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유니버설 영상 찍을 때 이번 달에 딱 하루가 비어가지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댓글에 이제 맨날 놀러 다니는데 무슨 시간이 하루가 비냐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요래서 하루가 빕니다. 그게 하루 빈다는 게 요런 겁니다. 요런 것 때문에 하루가 비고 제가 그래서 20살 되고 나서부터 친구들을 한 20번도 안 만나봤어요. 특히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한 5번 정도 만난 것 같고 생각보다 되게 바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유튜브 영상에서 나온 모습과 현실 생활의 갭 차이가 많이 크다. 촬영은 보통 혼자 하시나요? 아니면 누가 찍어주시나요? 촬영은 원래 한 1년 전쯤까지는 혼자서 했었는데 지금은 매니저님 한 분이랑 PD님 한 분 이렇게 2명이서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보통은 매니저님 한 분이서 찍어주십니다. 또 여러 명이 돌아다니는 것도 다 돈이어가지고 보통 한 분이서 찍어주신다. 촬영 장비나 어떻게 촬영하시나요? 촬영 장비는 진짜 엄청 많거든요. 제가 습관이 새로운 카메라가 나오면 무조건 사요. 브이로그 카메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무조건 사가지고 진짜 저희 집에 카메라가 10대, 15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나중에 카메라 리뷰 원하시면은 요것만 따로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결국엔 휴대폰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메인 카메라가 아이폰이고 서브 카메라로 그 액션캠 하나 챙겨 다닙니다. 액션캠 종류는 매번 바뀌는데 요새는 그 오즈모 액션 5를 챙겨 다녀요. 그게 플리커 현상도 없고 제일 좋아합니다. 촬영은 보통 먹는 장면이나 이런 건 매니저님이 찍어주시고 1인칭 같은 거는 제가 액션캠 들고 찍고, 그리고 가끔 혼자 찍을 때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갑자기 결정된 해외 촬영, 그냥 막 룰렛 돌려서 해외를 정해서 막 아침에 출발한다거나 아니면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거나 그런 거는 혼자 갑니다. 네. 한 달 컨텐츠 비용이 보통 쇼츠 영상 한 편에 예산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잡고 촬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냥 저렴한 맛집, 막 한 끼에 9,000원짜리 맛집을 간다 쳐도 그게 부산에 있으면 택시비만 80만원이 나오거든요. 촬영비가 16,000원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택시비 80만원 붙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월급 붙고 하면은 보통 한 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잡아가지고, 사실 저는 그래서 그 파인다이닝을 가거나 비싼 식당 가거나 하는 게 제작비 측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작비는 어떻게 충당하시나요? 제작비는 그냥 제가 버는 모든 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이랑 유튜브 따로 받는 광고 수익이랑 거기에 이제 뭐 사업으로 얻은 돈 있으면 그걸로 다시 투자하고, 다른 돈이 생기면 그것도 다시 투자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충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달 수익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제작비를 이렇게 쓰면은 물론 돈이 남는 달도 있긴 한데 그 제작비가 부족해가지고 대출 받는 달도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 한 달 수익을 정확하게 밝히기는 좀 그렇고,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게 6월 달에 4,500달러 벌었고요, 7월 달에 3,100달러, 8월 달에 3,700달러, 9월 달에 4,300달러, 10월 달에 3,000달러 이렇게 벌었습니다. 그럼 보통 한 4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사이가 애드센스 수익이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벌어서 채우고 있습니다. 자동차 극장편에서 운전해주시는 기사님이 진짜 개인 기사님이신가요? 이거 아까 말했던 그 업체가 있어요. 제가 이용하는 그 밴 업체가 있는데, 제가 촬영하기 전날이나 아니면 전전날에 이렇게 내일 일정은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 출발이고 가서 몇 시간 대기할 거고 이렇게 하면은 업체에서 기사님을 보내주세요. 기사님이 매번 똑같은 분은 아니시고요, 가끔 시간이 없으시면 다른 분들도 오시고 하는데, 그래서 뭐 개인 기사님은 아니고요, 시간이 맞는 기사님이 오시고 그러십니다. 나이트 루틴은 이게 그 스킨케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스킨케어를 안 합니다. 제가 그 스킨케어를 따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일정이 끝나면 집에 들어와서 화장을 클렌징 티슈로 지우고 그냥 물로만 이렇게 닦고 딱히 바르는 건 없습니다. 딱히 뭘 안 발라요. 귀찮아가지고. 혈액형은 A형입니다. 키 186cm입니다. 원래 185였는데 1cm가 컸어요. 남자는 군대 가기 전까지 키가 계속 큰다고 하는데, 그래서 군대를 20대 후반쯤 가려고요. 한 190까지는 크고 싶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최근에 달팽이 요리를 먹었는데 달팽이 요리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먹어본 것 중에 탑3 안에 들었어요, 달팽이 요리. 근데 그래도 근본 음식은 간장게장이 아닌가. 좋아하는 음식 3개 뽑으라고 하면 간장게장 좋아하고, 피자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합니다. 햄버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햄버거를 진짜 자주 먹어요. 2인분 이상 시키는 음식은 다 혼자 드시나요? 보통 2인분까지는 혼자 먹고요. 근데 가끔 막 비싼 음식점 있잖아요. 파인다이닝 아니면 코스 요리로 나오는 거. 파인다이닝 코스 요리로 나오고, 뭐 아니면 고깃집 가가지고 막 5, 6인분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 그럼 보통 촬영해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먹죠. 파인다이닝 코스는 제 거는 제가 먹고요. 이게 파인다이닝이 보통 2인부터 돼요. 혼자는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눈물을 머금고 2인분을 시키죠. 2인분 주문하면 또 비싼 건데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촬영해주시는 분이 촬영 끝나고 먹습니다. 왜 맛없는 것도 항상 맛있다고 하시나요? 저는 진짜 제 채널을 걸고 맛없는 걸 맛있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일주일에 6개, 7개 한다 그랬잖아요. 4개만 올리는 이유가 맛이 없으면 영상을 안 올립니다. 물론 다 맛이 없어서 안 올리는 건 아니고 재미가 없거나 뭐 특이하지 않아가지고 안 올리는 경우도 많지만, 맛이 없는 데는 절대 안 올립니다. 그래서 가끔 고민인 게, 맛이 너무 주관적이니까. 몇 번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저는 먹고서 되게 맛있다, 가격도 엄청 싸다, 이 정도면 진짜 거저 아닌가 싶어가지고 먹자마자 신나게 편집해가지고 당일에 올렸던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댓글에 이거 뒷광고 아니냐, 여기 내가 갔을 때 엄청 맛없고 엄청 질겼고 아무튼 뭐 그랬다,
그래가지고 뭐지? 사장님 진짜 내가 갔을 때는 맛있게 해주셨나? 라고 고민을 들 때도 있는데,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댓글 보면은 자기는 되게 맛있게 먹고 왔다, 자기는 독고동님 영상 보고 되게 맛있게 먹고 왔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는 믿고 갔는데 되게 맛없게 먹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맛은 진짜 이게 맛은 진짜 제가 장소를 이렇게 추천해드리면은 그냥 이런 데가 있구나로만 아시고, 장소 이름 나와 있으니까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다른 분들 후기도 한번 찾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좌우명은 제가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는 말이 있는데, 좌우명은 이게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7명이 있고 그 중에서 그 생각을 실현하는 사람은 1명이다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머리를 거의 띵 하고 맞은 느낌이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하려고 하고, 저 1명이 내가 돼야겠다 하면서 진짜 제 인생을 가장 크게 바꾼 말이 그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책, 영화, 드라마, 웹툰. 저는 그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라고 있는데, 이걸 어쩌다 보게 됐냐면 설날인가 추석인가 할머니네 갔는데 저한테 TV 주도권이 없잖아요. 제가 보고 싶은 건 못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게임이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게임을 하려고 봤는데 영화 탭에 990원짜리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죠. 마치 마인크래프트를 사고 한 1100원 정도가 남아있었어요, 기프티 카드에. 그래서 영화를 결제해서 봤는데 그 영화가 버킷리스트란 영화거든요. 돈이 되게 많은 부자인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남자랑 돈이 되게 없는 남자인데 간호해주는 남자랑 같이 친구가 돼가지고 그 시한부 판정을 받은 남자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하면서 살아가는 내용인데, 그걸 보고도 와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바로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버킷리스트가 진짜 아름답다, 약간 이런 걸 느끼고 그때도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바로 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죽기 전에 후회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슴에 새기는 인상 깊었던 문구나 글이 있나요? 저는 그 정주영 회장님의 이봐 해봤어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왜 되게 우리가 뭔가 시도하려고 하면은 그거 안 될 거야, 막 이래서 그거 안 될 텐데 뭐 할 거야? 뭐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봐 해봤어 라는 말이 되게 왜 해보지도 않고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들었을 때 항상 하고 싶었던 말, 왜 해보지도 않고 그래? 그 말이 되게 인상이 깊어가지고 그것도 되게 큰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푸시는지, 스트레스 받거나 진짜 화가 많이 나면은 저는 그냥 화를 냅니다. 화를 그 사람한테 내는 거는 그래도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건 좀 힘든데, 집에 들어오거나 저희 집이 방음이 잘 돼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그냥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고 허공에 주먹질도 하고, 뭐 침대에 베개 있으면 베개도 때리고, 이게 뭐 분출을 하다 보면 한 10초 정도 하거든요. 10초 정도 지나면은 진짜 화가 완전 싹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가라앉으면 또 다시 멀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화가 가라앉으면 이제 그때부터 다시 할 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전 좋더라고요.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유튜브 동영상 브이로그 여행식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롱폼 계획 있으신가요? 이게 롱폼은 제가 사실 되게 많이 찍었거든요. 심지어 롱폼을 찍으려고 산 카메라가 한 3대 정도 됩니다. 요거 찍으면은 이제 진짜 브이로그 찍어야겠다 하고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이 아까 일정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편집할 시간이 없습니다. 롱폼까지 편집할 시간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껴놓고 있다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찍어볼까, 해외 나가서 찍어볼까 했는데, 그때는 또 이제 지금 얼굴 보시다시피 살이 좀 많이 붙어가지고 그냥 카메라로 제 얼굴을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큰 화면으로 제 얼굴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지금은 안 찍고 있고, 살 좀 빠지면은 그때 다시 롱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마스크 쓰거나 얼굴 잘 안 나와도 괜찮으시면 지금도 찍을 수 있습니다. 롱폼은 진짜 그냥 가볍게 찍어서 편집자도 두고 해볼까봐요. 가장 돈이 많이 들었던 영상, 이게 3개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싱가포르 갔던 영상이 한 8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그건 혼자 갔었는데, 호주 갔던 영상도 한 800만원, 인도네시아 영상이 17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거 한 6박 7일로 갔다 왔는데, 네, 인도네시아랑 싱가포르는 영상을 한 2개씩 올렸는데 호주는 하나밖에 안 올려가지고 아마 단일 영상으로는 호주 영상이 제일 제작비가 많이 들지 않았나. 800만원? 큰 돈 쓸 때 떨리시나요? 큰 돈을 카메라나 뭐 제작비를 위해서 쓰는 건 하나도 안 떨리거든요. 제작비로 막
원래 처음엔 좀 떨렸는데 이게 큰 돈을 쓰시면은 구독자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게 봐주실 거 생각하다 보면은 뭐 제작비로 쓰는 건 거의 안 떨리고, 근데 개인적으로 쓰는 돈 있잖아요. 막 혼자서 비싼 식당 가서 먹는다거나 아니면은 후드티 사 입거나. 근데 후드티 샀는데 최근에 막 24만 원인 거예요, 후드티가. 뭐 그런 거 쓸 때는 진짜 손 떨리면서 계산하긴 합니다. 유튜브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이거는 그 제 영상을 보고 막 힘을 얻었다거나 용기를 얻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가끔 DM으로 막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유튜브 하기 잘했다, 열심히 만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을 닮았나요? 아버님을 닮았나요? 얼굴은 무조건 엄마 닮았다는 소리를 제일 많이 듣고 살았고, 성격은 아빠 닮은 것 같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요. 그럼요. 물론이죠. 길거리에서 보시면은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십시오. 그냥 알아보시면 안 사드리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하겐다즈로 사서 드리겠습니다. 비혼주의신가요? 아니요, 비혼주의 아닙니다. 저는 결혼은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한 45까지는 혼자 살아도 재밌을 것 같은데 50 넘어선 조금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다음, 성형 하셨나요? 성형은 안 했습니다. 아직 한 군데도 안 했고, 코는 하고 싶어요. 코랑 얼굴형 좀 다듬고 싶습니다. 안면 비대칭이 심해가지고 아직까지는 안 했습니다. 38번, 인상 깊었던 장소 탑3. 이게 진짜 힘든 것 같은데, 일단 머릿속에 제일 기억에 남는 데는 그 싱가포르 이쿠리스 빌라라고 방에서 물고기 수족관이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큰 수족관 안에 호텔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엄청 큰 창문으로 상어들이 막 실시간으로 저를 쳐다보고 물고기들이 저를 쳐다보고 하는데, 와, 그때 그 기억이 제일 강렬하게 남은 것 같긴 합니다. 거기 아무튼 그래서 싱가포르 이쿠리스 빌라랑, 이건 그냥 최근에 가서 기억에 남는 건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제가 유원제를 다녀왔거든요. 한국에 있는 한국형 온천 호텔인데, 와, 이용해보면서 너무 좋다. 진짜 170만 원에 갔는데 평일에 가면 한 136만 원짜리도 있긴 해요. 평일에 좀 싼 방으로 가면 136만 원짜리도 있긴 해요. 근데 와, 너무 힐링되는 거예요. 객실에 노천탕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소원이 야외에서 추운 날에 따뜻한 온천에서 혼자서 막 유튜브 보고 간식 먹고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객실마다 노천탕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근데 심지어 저녁 식사도 파인다이닝으로 나와요. 아침도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뭐 호텔 내부 돌아다닐 때도 뭐 그냥 다 무료로 먹을 수 있고, 서비스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와, 여기는 다음번에 연박으로 와야겠다, 부모님 결혼기념일 때 여기 한번 선물해 드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되게 좋았습니다. 마지막은 유후인이라고 그 후쿠오카에서 버스 타고 좀 가면은 나오는 일본의 시골 마을인데, 되게 지브리 마을을 실사판으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지브리 캐릭터도 뛰어다닐 것 같고, 근데 그 감성이 진짜 너무 좋았어요. 거기도 온천 마을이어가지고 그때 아마 시간이 없어가지고 온천은 못하고 조경만 했었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산이 진짜 멋있었어요. 산이 진짜 멋있고 가는 길도 되게 멋있고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자연 보는 거에 조금 빠졌습니다. 산 보고 뭐 지나가는 풍경 보고 이런 게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냥 보면 한강 보고 그냥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산 보고 하는데, 그때부터 자연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후인을 되게 추천하는 여행지, 저는 일단 후쿠오카를 제일 추천합니다. 후쿠오카가 뭐 국내에도 너무 아름다운 여행지도 많고 국내 여행도 충분히 재밌지만, 그래도 그 첫 해외여행을 갔을 때 느껴지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유럽 이런 걸 계획하다 보면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다 보니까, 후쿠오카는 진짜 가까워서 한 부산 가서 놀고 오는 돈이면 후쿠오카 가서도 충분히 재밌게 놀고 올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20살 된 친구들한테 항상 여권부터 만들라고 하거든요. 여권이 있으면 진짜 언제든 떠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권이 있으면은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디 갈까, 뭐 제주도 갈까 하다가 사실 제주도 갈 돈이면은 일본도 충분히 갔다 오거든요. 부산 갈 돈으로도 갔다 오고. 그래서 일단 후쿠오카를 추천합니다. 약간 후쿠오카를 한번 갔다 오면은 해외여행 별거 아니네, 약간 여행 별거 아니다, 좀 쉽게 느껴진다, 이래서 다른 나라들도 좀 잘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를 먼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많은 것들 중 뭘 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나요? 장소들 중에서 제일 행복했을 때에는 이거 진짜 힘든데,
이거 진짜 힘든데. 아침에 룰렛 돌려가지고 나온 곳 해외여행 당일에 출발해보기 라고 해서 싱가포르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새벽 2시인가 3시쯤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메이크업부터 하고 룰렛에다가 희망하는 나라들이 막 룰렛에다가 위험하지 않은 나라들로 그래도 갈 수 있을 만한 나라들 해서 딱딱딱 한 6개 정도 적어가지고 딱 돌려서 나온 곳에 가야겠다. 근데 사실 그 걱정도 하긴 했죠.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나라, 아니면 좀 위험한 나라, 돈이 좀 많이 드는 나라, 이런 데 나오면 어떡하나, 그 걱정도 하고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그게 재미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룰렛을 돌렸죠. 룰렛을 돌렸는데 싱가포르이 나온 거예요. 싱가포르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 나왔던 나라 중에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근데 재밌겠는데? 뭔가 도파민이 막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는 택시 안에서 비행기표 예약하고, 그게 있어요. 당일날 비행기표 예약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3시간, 지금 예약하는 시간 3시간 이후에 있는 것부터 비행기가 잡혀요. 제가 그래서 택시 타기 전에 집에서 한번 봤는데, 집에서 볼 때랑 택시에서 탔을 때랑 비행기표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거 혹시 당일 해외여행 가실 분들 계시면은 참고 한번 하시고요. 근데 그래서 해외여행 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싱가포르에 도착을 했는데, 진짜 꿈 같은 거예요. 아침까지 한국이었는데 어디 갈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비행기 타고 눈 뜨니까 싱가포르에 도착해 있는 거잖아요. 진짜 그때 기분은 느껴본 사람만 압니다. 진짜 대박이었어요. 그때 그게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했던 걸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때 진짜 행복했고, 이거랑 비슷했던 게 그 일본 당일치기 영상이 있거든요. 일본 당일치기 했을 때도 비슷한 기분이었던 게, 아침에 한국이었는데 일본에서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일본에서 되게 재밌게 놀고 다시 저녁에 한국인데, 그게 다 하루 안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뭔가 진짜 엄청 행복한 꿈을 꾸고 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고 싶잖아요. 일본 당일치기로 갔다 오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그때도 되게 많이 행복했어요. 그 2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녁 메뉴 추천. 저녁 메뉴는 곱창을 드십시오. 곱창 구이. 지금 제가 그게 먹고 싶거든요. 원래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원래는 제가 20살 되고 나서부터 알바만 계속 했었습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그러니까 20살 되고 나서부터 계속 알바를 하다가 학교 다니고 나서부터는 평일에는 학교 끝나고 가서 알바하고, 평일에는 학교 끝나자마자 그때 와인바랑 카페랑 와인바랑 같이 하는 데서 일했었는데, 끝나자마자 거기 가서 알바하고, 주말에는 10시간씩 토요일 일요일씩 일하고, 그래서 20살 때도 계속 일만 했어요. 평일에 주말에 계속 일하고 심지어 1학기 끝나고 나서 스타벅스에서 채용 공고가 뜬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꿈이 바리스타였거든요. 바리스타여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일하면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교에다 그냥 휴학을 냈어요. 스타벅스는 왜냐면 평일에도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휴학을 하고 스타벅스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다가 유튜브도 같이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스타벅스 관두고 유튜브에 전부 올인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한 600만 원인가 700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그동안 알바하면서 모아둔 돈, 그걸로 초반에 많이 버텼습니다. 그걸로 이제 노트북도 사고 카메라도 사고 제작비로도 쓰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 찍을 때 쓴 돈은 얼마인가요? 유튜브 이거 딱히 세본 적은 없는데 아마 한 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1, 2억은 그냥 넘고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게임이나 취미가 있으신가요? 저 게임은 마인크래프트를 진짜 엄청 좋아해요. 마인크래프트를 진짜 엄청 좋아해서 제가 마인크래프트 서버도 엽니다. 마인크래프트 서버도 열어서 팬분들이랑 야생도 같이 하고 그게 약간 취미생활이고, 요새 또 생긴 취미가, 제가 마술사도 되게 오랫동안 꿈이었어요. 마술사가 오랫동안 꿈이었는데 최근에 좀 많은 마술사분들이랑 친해지는 계기가 좀 생겨가지고 마술 공연 보러 가는 것도, 시간 나면은 마술 공연이 제일 1순위인 것 같긴 합니다. 밖에서 만났을 때 도련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은가요? 이거는 사실 한 10분을 만나면 한 8분 정도는 다 도련님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적응도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막 도련님 소리가 적응도 안 되고 실제로 들은 게 좀 처음이고 그러니까 막 부끄럽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적응이 돼가지고 얼마든지 부르셔도 됩니다. 아이스크림까지 사달라고 하십시오. 가보신 곳 진짜 다 좋은가요? 진짜 자신있게 지금까지 제가 가본 데는 다 좋은 데만 올렸습니다. 버린 영상이 몇백 개는 될 거예요. 제가 간 곳은 진짜 다 재미없거나 좀 꿈이라도 별로면 저는 진짜 안 올리거든요. 일단 제 기준으로는 되게 재밌던 데를 올리는 거긴 합니다.
오늘은 노란 색깔 아디다스 팬티를 입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식당, 가장 비싼데 만족스러운 곳이랑 싼데 엄청 만족스러운 곳. 가장 비싼데 만족스러운 곳은 이게 가장 비싼 것까지는 아니고 좀 비싼 편인데 한국에서 제일 비싼 뷔페라고 크랩 50이라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때 그 뷔페 영상 찍을 때는 그게 25달러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게 20달러인가? 그래서 한 25만원인가 30만원인가 그 사이 언저리 가격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거 갈 때는 제가 통장에 20만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너무 찍고 싶은 거예요. 그거 찍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통장에 20만원밖에 없는데 심지어 거기가 자리가 잘 안 비어요. 항상 남는 자리가 없어요. 근데 딱 한 자리 남아있는 거예요. 마침 촬영 허가도 받았고 전화해서. 그래서 카카오 대출을 받았습니다. 진짜 대출 한 300만원 받아가지고 처음 막 그런 데 가보고 해가지고 되게 비쌌는데 막상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하나도 안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디 가서 25만원 주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음식들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나. 심지어 서비스도 좋고 막 랍스터, 회랑 캐비어가 다 무제한인데 근데 거기는 진짜 만족스러워가지고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촬영 끝나고 그냥 카메라 없이 2번인가 3번 정도 지인들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리고 그 회사에서 하는 좀 아래 브랜드가 있거든요. 바이킹스 어프라고 여기도 랍스타 무제한에 뭐 되게 많은 음식들이 나오는데 여기는 한 13만원인가 15만원 정도 하는데 한 끼 가격에 여기도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와 되게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먹어보면은 이 정도면은 진짜 싸게 받는 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이킹스 어프라고 거기는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좀 힘든 일 있으면은 정말 자주 갑니다. 영등포점 자주 가요. 그거랑 싼데 만족스러운 곳. 싼데 엄청 만족스러운 곳은 사다리 가로선이라고 제가 광고 진행했던 데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돈 받은 거 없고 그때 돈 받은 게 끝인데 거기가 막창이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걸로 알고 있어요. 돼지 막창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먹어본 막창집 중에 거기가 제일 맛있어요. 사다리 가로선 건대에 있습니다.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대학 전공과 관련된 영상을 찍을 생각 없으신가요? 대학 전공도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 제과제빵 커피 전공 나왔고 전공 관련 영상을 찍어도 좋긴 할 것 같은데 제가 학교를 열심히 안 다녔어요. 학교 다닐 시간에 영상 만들고 딴 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학교 제대로 안 다녀서 커피 만드는 법도 까먹었고 빵 만드는 법도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게이인가요? 아니요, 게이 아닙니다.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상형은 약간 잘 웃고 그냥 사람 자체가 밝은 사람 좋아합니다. 이달의 소녀 추우님 같은 걸 좋아하고 그냥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꾸미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잘 꾸미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막 억지로라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모습처럼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 원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자친구 만날 때도 서로의 본 모습을 봤을 때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 있나요? 여친 생기면 유튜버 함께 출연 의향 있나요? 저는 인터넷에서 제 여자친구 유무를 밝힐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굳이 밝힐 이유가 있나 싶긴 합니다. 대시 받아본 적 있나요? 대시 받아본 적 지금은 얼굴이 이래가지고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 다 대시 받아가지고 사귀었습니다. 유튜버 분들 중에 누구랑 친한지 사실 저는 사람을 한 번 보면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하는 행사나 뭐 파티 같은 거 가면은 유튜버 분들 만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말 섞은 사람들은 다 친하지 않나 라고 혼자는 생각하고 있는데 또 저만 혼자 친하다고 생각하면은 또 마음 아프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끝나고 따로 연락을 하거나 뭐 DM을 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친한 유튜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에 있는 점은 언제 생겼나요? 이게 초등학생 때 목에 점이 조그만하게 진짜 엄청 조그만하게 있었는데 어머니가 때를 미시다가 이렇게 보시고 뭐가 묻었지 하고 때를 미시다가 빡빡빡빡 밀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점이었던 거예요. 점이었는데 거기에 상처가 난 거죠.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그 상처가 그냥 점이 됐어요. 상처가 점이 돼서 그때부터 커졌습니다. 그때부터 큰 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이 점점 커지나요? 아니요, 점 커지는 것 같진 않고 중학교 때 이후로는 사이즈 똑같은 것 같아요. 점 빼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살면서 느끼기에 뭐 불편한 것도 없고 약간 좀 그런 게 무서워요. 저는 사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점을 빼면 사주가 바뀐다거나 막 이런 거 있을까봐 그래서 못 빼고 있어요. 군대 가시나요? 네, 저 갑니다. 가끔 군대 뺐다고 욕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계시던데 군대 빼지 않았고요.
그냥 할 일이 좀 많아가지고 20대 후반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릿결이랑 탈모 관리 샴푸나 헤어 제품 뭐 쓰시는지. 제가 사실 머릿결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제 걸 쓰셔도 되나 싶긴 한데, 제가 원래 그 뿌리 탈색 할 때마다 클리닝을 같이 받거든요. 그 미용실에서 제일 비싼 거 있잖아요. 그냥 그걸로 받아요. 머릿결 좋아지라고. 그걸로 봤는데 딸은 좀 할 게 많았어가지고, 책도 나오고 딸은 또 뭐 할 게 좀 진짜 많았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뿌리 탈색은 아직까지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릿결이 많이 상해서, 클리닝 말고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 샴푸는 그 로레알 보색 샴푸 씁니다. 로레알 보색 샴푸랑 헤어 제품은 제이숲 헤어팩 써요. 광고 아니고 그냥, 저도 이거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경기 버스 타고 다니면은 맨날 광고에서 제이숲 헤어팩 트리트먼트 이거 광고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샀습니다. 짧은 머리 시절 사진 있으면 보여주세요. 지금 뒤에다가 띄워놓겠습니다. 평소에 피부과 다니시는지, 미용은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피부과는 전혀 안 다니고요. 미용도 이게 피부 관리 말하시는 것 같은데 피부 관리를 하나도 안 합니다. 다 이거 화장입니다. 화장이랑 조명 받으면은 다 이렇게 피부가 좋아 보여요. 딱 하루에 한 번 바르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그냥 세럼 하나 바르고 그때부터 그냥 파운데이션 바르고 메이크업 시작합니다. 화장품 같은 거는 그냥 따로 사진 않고요. 가끔 브랜드들에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선물로. 정말 감사하게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피부가 원래 되게 예민한 편이었는데 한 21살, 22살 되니까 그냥 뭐 여드름도 적당히 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뭐 신경 안 쓰고 바르고 있습니다. 꼭 재방문하고 싶다 하는 곳, 저는 유후인은 꼭 한번 다시 가고 싶어요. 유후인 진짜 그냥 카메라도 안 들고 가고 그냥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이랑 지도 검색할 수 있는 것만 들고 가서 눈으로 담고 오고 싶습니다. 너무 이뻐요, 진짜. 광고 받으실 때 선정 기준. 일단 그 선정 기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브랜드에 논란이 없는가. 두 번째, 맛있는가, 맛있거나 유용한가. 그래서 광고 전에 먼저 그냥 제 돈을 시켜 먹어보고 괜찮으면 오케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세 번째도 원래 세 번째가 제일 중요했었는데 좀 특이한 게 있는가, 이색적인가를 많이 봅니다. 그 세 개 충족하면은 오케이 하고 진행하는 것 같아요. 꼭 받고 싶으신 광고나 체험해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진짜 꼭 받고 싶은 광고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광고 너무 받고 싶습니다. 미국 유니버셜 스튜디오 있잖아요. 아니면 디즈니랜드도 좋고. 제가 테마파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놀이기구 타는 건 안 좋아하는데 그냥 가서 테마파크 걸어다니는 것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미국 유니버셜이나 디즈니랜드에서 광고를 주신다면 그냥 비행기표랑 티켓만 주시면은 광고비 안 받고도 갈 수 있습니다. 광고비 안 받고도 갈 수 있습니다. 장발 거지존 어떻게 버티셨나요? 장발 거지존은 일단 머리 그냥 모자 쓰고 다니면 돼요. 모자 쓰고 다니면 됩니다. 한 1년 정도는 그냥 모자만 쓰고 다닌다 생각하시면 어느새 보면은 머리 묶여가지고 묶인 순간부터는 그냥 편하니까 거울도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장발 머리 기를 때 얼굴이 진짜 못생겨 보이거든요. 거울도 웬만하면 보지 마시고. 구독자 호칭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거는 조만간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꿀팁이요. 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본업이 의류 판매 사이트 운영한다고 댓글로 본 것 같은데 몇 살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이거는 제가 20살인가 21살 때인가 잠깐 했었고, 이것도 망했어요. 이거 망해가지고 지금은 안 합니다. 적자예요. 적자로 망했어요, 얘는. 가장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저는 한 달 정도 라스베가스에 가고 싶어요. 진짜 1순위 버킷리스트입니다. 가서 라스베가스 마술 공연도 보고 싶고, 태양의 서커스도 보고 싶고, 미국 간 김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도 갔다가 디즈니랜드도 갔다가, 그게 진짜 너무 하고 싶어요. 이게 시간 내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원래는 총 맞을까봐 무서워서 못 가겠었어요. 원래는 총 맞을까봐 무서워서 못했다가 지금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달 정도 쉬는 기간이 생긴다면은 그때 한번 가고 싶습니다. 평소에도 비싼 식당 가시나요? 이게 제가 옷 사거나 막 다른 거 사는 건 되게 아까워하는데 제가 음식에다가 돈을 안 아낀단 말이죠. 뭐 돈이 아무리 없어도 음식은 맛있는 거 먹자 주의여가지고 돈 걱정은 안 할 정도로는 먹고, 그러니까 엄청 비싼 식당도 자주 가진 않는데 가끔씩 갑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 간간히 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신가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신가요? 이거는 가장 행복할 때는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재밌다고 해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재밌다고 할 때, 그리고 좋은 댓글 볼 때가 제일 행복하고, 가장 힘들 때는 악플 볼 때가 제일 힘듭니다. 오늘은으로 시작하게 된 비하인드가 궁금합니다. 이거는 별건 아니고, 제가 원래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는데 일기가
일기가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기 쓸 때마다 오늘은으로 시작했어요. 오늘은 밥을 먹었다. 오늘은 뭘 했다. 그냥 그게 습관이었다가 영상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것도 어디 다녀온 걸 보여주는 영상이고 물건을 소개한다 싶으면 오늘 발견한 물건을 소개하는 영상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일기 쓰는 거랑 똑같이 어떻게 시작할까 하다가 오늘은 뭘 해봤어요. 뭐 이렇게 해봤는데 그게 음정이 있었나 봐요. 제가 말하는 거에 신날 땐 뭐 음정도 생기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소리가 되게 듣기가 좋습니다. 뭐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신데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계속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음이 자연스럽게 생겨가지고 오늘은이 생겼습니다. 도련님의 인생 최종 목표, 꼭 이루고 싶은 꿈을 하나만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놀이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놀이공원을 만들면 몇백억 적자가 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마인크래프트 진짜 좋아하니까 최종 꿈이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마인크래프트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한국에 마인크래프트 놀이공원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회전목마는 마인크래프트 말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고 돼지 롤러코스터 만들고 막 엔더 드래곤 롤러코스터 만들고 위더 자이로드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디어는 벌써 다 있어요. 진짜 라이센스랑 돈만 있으면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본인 목소리이신가요? 네, 목소리는 다 제 목소리고 목소리 왜 그렇게 내시나요? 막 이런 댓글도 많았는데 이게 항상 어딜 다녀와서 신나서 녹음하는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말을 또박또박 하다 보면은 이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따고 해서 다녀왔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목소리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은 다녀왔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이건 너무 듣기가 싫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냥 발표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억지로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말할 때 이 목소리로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걸 하고 싶어서 현재 쇼츠를 제작하고 계시는가요? 이게 쇼츠를 제작하고 있는 이유는 따로 없고 그냥 제가 원래 꿈이 PD였잖아요. 영상 만드는 걸 진짜 좋아했는데 이 쇼츠 만드는 것 자체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그대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영상 만드는 것도 너무 재밌고 좋아하고 심지어 내가 평소에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컨텐츠로 녹일 수가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봤는데 저는 영상 만드는 일을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잘하는데 좋아하는 일이네? 심지어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까지 벌리네? 이 생각까지 하다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쇼츠 만드는 거를 거의 직업으로 삼고 있고 최종 목표라고 하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열심히 키우고 뭐 다른 사업도 하면서 사업이 좀 안정화가 되고 돈이 많이 벌면 광고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오로지 하고 싶은 영상으로만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해야 되나? 그게 꿈입니다. 저도 독고동님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거는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질문하신 분은 저한테 DM 보내주시면 제가 책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은 어쩌다가 출간을 하게 되셨나요? 이게 원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책 쓰는 게 버킷리스트였어요. 책을 사는 행위 자체를 너무 좋아했었는데 가끔 이렇게 에세이를 사서 읽다 보면은 나도 쓸 수 있겠는데? 나도 내 에세이를 하나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지금 이 출판사에 있는 편집장님이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독고동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 본인은 독고동님의 영상을 보면서 용기도 얻었고 뭔가 혼자 해도 괜찮아 라는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책을 한번 냈으면 좋겠다 라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근데 그러고 이제 듣자마자 사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다가 근데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고 일단 해봐야지. 바로 미팅 날짜를 잡고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제 이야기를 책으로 쓰려고 하시나요?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용기를 얻었다. 제가 원래 숏폼도 올리지만 제가 만들고 싶었던 그냥 롱폼도 올렸었거든요. 그 영상을 보고 뭔가 되게 버킷리스트도 그렇고 진짜 뭔가 용기랑 위로를 얻으셨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그렇구나 하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이야기랑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거 얘기를 미팅 때 하고 미팅 끝나니까 편집자님이 뭔가 더 책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래서가지고 일단 고민해 볼게요 하고 간 택시에서 고민을 해봤죠.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 거예요. 네가 뭔데 책을 내냐, 나이도 어린 게 너가 뭔데 책을 내냐, 에세이를 내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욕을 너무 많이 먹을 것 같다. 그냥 안 한다 그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난 거죠. 옛날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분은 작가 지망생이었거든요.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제 숏폼 영상은 잘 몰랐었고 롱폼 영상이 어쩌다가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봤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뭔가 되게 용기를 얻었다. 되게 메시지가 있다. 그때는 유명하지도 않을 때였는데 취재를 해가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이런 댓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원래 혼자 다니거나 혼자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독고동님 혼자서 막 이곳저곳 다니는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혼자 어딜 갔다. 또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도 되는지 의문이었는데 독고동님 하시는 걸 보고 용기를 얻었다. 아니면 자기는 아파서 어디 잘 돌아다니지 못하는데 제 영상을 보고 대리만족을 한다. 이런 댓글을 보면서 생각보다 되게 내 이야기가 남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한 명한테도 도움이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책 내기로 하고 작년 한 1년도 더 전쯤부터 조금씩 쓰기 시작했죠. 평소에 글쓰기를 즐겨 하셨나요? 네, 약간 그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철학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철학을 좀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약간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자기 전에 기분이 우울하다. 눈을 감고 우울함은 뭘까? 공허함은 뭘까? 내가 지금 왜 우울할까? 그렇게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쫙 나열해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우울한가? 를 생각해보고 그 전에 내가 우울했을 때는 왜 우울했지? 그리고 친구들이 가끔 나한테 공허하다고 전화할 때는 왜 공허하다고 말했던 것 같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패턴이 하나가 나와요. 그럼 이제 또 다시 눈 감고 곰곰이 그 패턴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그럼 결론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항상 자기 전에 노트북을 옆에다가 놔두고 자거든요. 침대 옆에다가.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결론이 나면 빡 뜨고 눈 뜨자마자 메모장 켜고 이 생각을 했던 처음 원인부터 과정, 결과까지 빠바바바박 엄청 빠르게 씁니다. 그런 식으로 글 남기는 걸 좋아했습니다. 쇼츠 영상 찍으실 때 계획을 하고 찍으시나요? 한 8, 90%는 계획을 하고 찍고 가끔 막 즉석으로 갈 때나 해외여행 같은 거 막 즉석으로 가고 그러면은 계획을 안 할 때도 있는데 보통 그래도 비행기 안에서 대충 어느 정도 어떻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조금은 예상을 하고 합니다. 사진이나 사파도 있나요? 아시지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목 하나랑 제목에 관련된 글이 한 페이지, 2페이지, 많으면 3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게 딱딱딱딱 끊겨져 있어가지고 언제 어느 페이지를 열어도 문제없이 읽을 수 있고 가독성이 되게 좋아요. 진짜 엄청 잘 익힙니다. 이게 제 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1시간도 안 걸려요. 이거 한 편 다 읽는데. 잘 연주하시는 악기 있으신가요? 저는 드럼을 좀 잘 칩니다. 제가 태고의 달인을 좋아하거든요. 태고 연주가 태고 달인이랑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태고도 좀 잘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이것도 책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원래부터 약간 하고 싶은 걸 해야 하는 성격이었어요. 약간 하고 싶은 거와 하기 싫은 거의 구분이 명확해가지고 그게 몇 년이 지나건 꼭 해야지 적성이 풀리고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이런 건 있었죠. 내가 그래도 이걸 해도 괜찮을까? 해도 괜찮은 게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살이 되어가지고 제약이 없어지잖아요. 20살이 되면 제약이 아예 없으니까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바로 하면서 다 살아봤죠. 제주도가 가고 싶네? 제주도 가요. 일본이 가고 싶네? 일본을 가요. 뭐가 하고 싶네? 그럼 또 이걸 하고. 아무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학창 시절 때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이 행복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선 안에서는 해야겠지만 그렇게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고 좋아하는 일이다 보니까 뭔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더 좋게 되고 그럼 그걸로 인해 또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원래 약간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면 불안감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불안감이 아예 확신으로 바뀌었죠. 그때부터는 그냥 계속 자신있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북사인회는 안 하시나요? 북사인회는 이게 얼마나 매출이 나올지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사시면은 한번 해볼게요. 이거 그리고 수익은 전액 기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민되시면 좋은데 쓰이겠지 생각하시고 구매하셔도 좋지 않을까. 또 너무 안 팔리면은 마음이 아프니까. 앞으로의 목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쇼츠나 재밌는 영상 위주로 만들고 구독자도 100만, 1000만 되는 게 목표고요. 또 하던 사업도 잘 하면서 또 하던 다른 일도 잘 하면서 그것도 매출 막 100억, 300억, 1000억 되면 너무 좋겠고 그럼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에세이는 언제 발행되나요? 에세이는 오늘부터 발행됩니다. 오늘부터 20일까지 펀딩을 하고 20일부터 배송됩니다. 네, 독고동님의 저축 노하우. 이게 전 돈이 생기면 바로바로 재투자를 해가지고 저축 노하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부가세 10%는 따로 모아놓고 세금 40% 모아두고 나머지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절반은 재투자를 할지 모르겠지만 절반은 일단 놔두고 나머지 절반으로 생활비하고 직원들 월급 주고 제작비 하고 또 제작비 부족하면 절반 모아둔 걸 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울하거나 힘들 때 어떻게 푸시나요? 맛있는 걸 많이 먹으러 가고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랑 같이 산책을 하면 좀 행복한 것 같아요. 팬미팅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 이거는 한 2억 3억 정도 모아가지고 2억 3억 딱 모이면은 바로 롯데월드 빌려가지고 팬미팅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아끼는 책 구절 알려주세요. 그럼요. 이거는 한 페이지를 그냥 다 읽어드릴게요. 187페이지에 마음의 기한이라는 건데, 마음의 기한, 내가 나에게 인색한 편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는 일이 잘 풀리거나 기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분이 좋다가도 겸손해야겠다, 자중하자 라고 생각하며 감정을 누르는 편이다. 신나는 마음을 참을 수 없을 때도 오늘까지만 행복해하자 라고 말하면서 내 행복한 마음의 기한을 정해놓는다. 그런데 하루는 궁금해지더라. 왜 행복한 마음의 기한을 정해놓으면서 부정적인 마음의 기한은 정해놓지 않는 건가 하고, 왜 부정적인 감정은 이어지도록 내버려두는 건가 하고, 생각해보면 정말 그랬다. 불행한 마음은 기한을 두지 않고 계속 그곳에 뒀었다. 오히려 흐려지는 감정을 붙잡고 질질 끌어대면서 더 우울해지려 애썼던 날도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무엇이든 오래 고여있으면 좋지 않은 법이니 이제는 부정적인 마음도 좀 기한을 정해둬야겠다. 그러니 오늘의 좌절감도 딱 반까지만 갖고 있기로, 내일의 해가 뜨면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기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에 또 기한을 주자라는 구절이 좋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 좀 덜 받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Q&A에 있는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해 봤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추렸고 거의 모든 질문을 다 대답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녹화 시간이 2시간 반 동안 했는데 편집이 얼마나 걸릴지도 상당히 무섭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펀딩 하니까요. 당장은 서점이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서점에 가시면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쓱 읽어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